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은행 위기가 다시 이제 고조되고 또 미 정부의 부채 협상, 또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의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그것도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장 시작부터 뚜렷한 그 정황 없이 그냥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번에 그 은행권에서 데스노트가 패그웨스트 뱅코프라는 그런 이제 위기설 속에서 메가뱅크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날에 이제 그 은행 위기가 일단락 됐다고 얘기했던 그 JP 모건 CEO의 발언이 무색해졌습니다. 결국 우리 시장도 좀 힘겹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스피는 0.56%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고 지수가 2510포인트 근처인데요. 근데 이제 뭐 이렇다 할 그런 이제 회복 없이 하락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동반 매도를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끝날 때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사기는 했지만 과거에 하던 상황에 비하면 오늘은 이제 별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93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619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51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500을 겨우 지키면서 2501.40포인트로 끝나서 어제보다 0.91% 거의 1%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비교적 그 0.8%가 넘게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해서 아예 850 밑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50을 살짝 넘어서 852포인트까지도 회복되는 것 같은 모습을 잠시 보였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하락폭이 자꾸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80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62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42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43.18포인트, 어제보다 1.45%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 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도 1조가 넘게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어제랑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어제랑 다르게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모두 매도에 나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코스피가 다시 음봉, 또 코스닥도 다시 음봉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뭐 상승보다는 횡보로 들어갈 가능성을 더 높여준 그래프예요. 그래프상으로는. 근데 코스닥 역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38원 20전에 끝났습니다. 3원 90전이 어제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692억을 순매수했고 SK 하이닉스도 105억을 순매수했고 삼성바이오를 104억 순매수했고 현대차를 148억 순매수했고 기아를 23억 순매수, 네이버를 49억 순매수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뭐 삼성전자도 687억 팔았고 SK 하이닉스만 33억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뭐 기아 45억 정도 순매수, 포스코홀딩스 7억, 네이버 4억 뭐 이렇습니다. 7억 4억은 뭐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그 코스피 종목은 SK 하이닉스, 기아, 네이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외국인이 353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는 98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LNF는 오히려 256억을 샀습니다.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모두 팔았어요. 세 종목 다. 에코프로비엠을 76억
매도했고, 에코프로는 274억을 순매도했고, 그 다음에 LNF는 43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세 종목을 다 샀어요. 에코프로 BM은 403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1241억을 순매수했고, LNF는 154억을 순매수해서 역시 그 기관하고 개인은 전혀 반대의 상황이 있고, 그 외국인만 LNF만 조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요즘 이제 그동안에 그 강하게 시장을 치고 나갔던 것들이 전부 쉬니까 다른 쪽 이슈를 가진 것들이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오르고 물량이 많이 걸리지 않은 것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희귀금속 히토류 관련해서 테슬라의 페라이트 사용 가능성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페라이트가 히토류 그 대체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가격도 싸고 자성도 또 그만큼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고, 또 사료 대두 뭐 이런 쪽은 아시지만 이제 흑해 곡물협정 이게 현지 시간 3일이니까 이제 오늘이 되는 거죠. 현지 시간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이 5월 18일로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합의가 불발되면 불발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그러면 이제 곡물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 이래서 움직였고, 또 그 연예기획사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시지만 하이브가 이제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엔터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증폭됐어요. 그래서 뭐 JYP, YG, SM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호시적인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하고 있고,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그 각 연예 기획사의 그 활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 엔터 4사의 4개 회사의 이익이 상당히 개선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그쪽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개별 종목으로 오늘 이제 뭐 카카오뱅크가 1분기 영업이익이 1364억, 그 전년 동기 대비 54.29% 늘어났다. 이래서 카카오뱅크는 오늘 6.8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 어제 댓글로 질문해 주신 분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뭐 매일매일 그 어떤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얼마 갖고 있나는 이제 뭐 조금씩 변동이 있죠. 근데 이번 질문에 이제 의하면 에코프로 BM이 9.4%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LNF가 22.9%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을 더 사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첫 번째, 에코프로 BM하고 LNF의 외국인들이 비중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 2차전지 관련이지만 외국인들이 스스로 짜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 2차전지 중에서도 뭐 그 안에서도 또 분류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같아야 된다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비중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똑같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건 다 이제 뭐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을 그래서 더 사야 된다 하는 거는 뭐 설득력이 되게 없어요. 근데 외국인이건 작전 세력이건 기관이건 간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매매 원칙상 우리가 보고 있는 시그널 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이 됐건 뭐가 됐건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떻게 하든 그 흔적은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더 신경 쓰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좀 보죠. 미국 시장이 또다시 이제 은행 위기 확산 우려로 또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번 폭탄으로 이제
지명되는 게 팩웨스트 뱅코프인데 이게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27%나 하락을 했어요. 뭐 장중에는 30%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또 한 15% 하락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부 쪽 미국 서부 그 해안가에 있는 이제 그 웨스트 코스트 이 여기 있는 지방은행들의 예금 인출 사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내일 새벽에 금리를 25bp 또 올리면 이제 거의 올리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위기가 이제 가중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제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지만 이제 JP 모건 체이스가 거기에 이제 회장이 위기가 그런 일부분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선언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것 같은 소리로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본 적도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지방은행들, 저도 팩웨스트 뱅크 이거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수없이 많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겠지만,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파산이 되건, 또 안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게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건, 안 넘어가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은행들이 그동안 하고 있던 일들 있잖아요. 그것 중에 큰 게 뭐죠? 대출이잖아요. 이게 이제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업들의 돈맥 경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은행들이 많이 보유한 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곤두박질 치면서 앞으로 이제 이와 유사한 사태들의 확산이 어디가 끝날지 사실은 이건 쉽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연준이 금리 자체를 또 25bp 올리게 되면 이제 당장 금리 인하 얘기는 지금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은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은행들이 오른 금리에 대해서 예금을 잘 지키기가 이런 은행들이 상당히 힘들어서 지속적으로 예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부채 협상 이거는 어저께 이제 자넷 옐렌 장관도 이제 경고성이면서 좀 하여튼 정치적인 흔적을 남기는 건데 이거는 어찌됐건 해결은 될 거라고 봐요. 돈이 없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주저앉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면서 수많은 노이즈를 발생시킬 거고 그 노이즈가 결국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추가적인 걱정에 더해졌고, 우리 국내 시장도 이제 결국은 우리 국내 시장의 수급의 칼자루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환율도 그렇고 무역 적자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연준의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인상은 25bp 된다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그 후에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얘기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용 수치의 문제 계속 나오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CPI가 발표될 때까지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그 상황에서 시장이 뭔가 새로운 상승을 향한 돌파구를 찾는다면 상당히 다행인데 그렇다면 시장이 상당히 힘들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로 1% 이상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숏을 친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 25bp는 다 확정된 거고 그 후에 파월 의장 그래서 뭐 제 짐작에 롱 쪽으로 거는 그 종가 롱 쪽으로 거는 세력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파월 의장이 지금 이런 이제 은행이 막 자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인플레 때문에 계속 금리를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뭔가 조금 좀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생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게 롱에 걸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지수가 또 튀어 오르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하나는 파생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조금씩 이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늘 걱정하는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얼만큼 경험을 했나, 시장에서. 근데 이게 무슨 돌발악재가 빵 터져서 시장한테 충격을 주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숨통을 조여 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서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살이 익는데도 튀어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서서히 이렇게 조여오는 게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저점이 확인됐다, 뭐 지난번 저점이 저점이다 이런 거는 전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저점이 문제가 아닌 거죠. 얼마큼 이제 시장이 앞으로 우리를 힘들게 숨막히게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양쪽을 다 살펴야 된다. 꼭 좋은 쪽 생각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매매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시장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분들은 비교적 좀 편하게 지금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내일 지나면 또 연휴잖아요. 어린이날 뭐 이래서. 그래서 연휴는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신은 더 좀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